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볼 자료는요. 튜니 AI 광고 창작소라는 곳인데 여기가 좀 특별한 광고 회사예요. 네. 사실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딱 봤을 때는 또 AI로 광고 더 빠르고 싸게 만듭니다. 뭐 이런 얘기겠거니 아, 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첫 페이지부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 회사의 첫 번째 행동 원칙이 일단 멈춘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모두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브레이크부터 잡는다는 선언이니까요. 맞아요. 컨텐츠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지금. 근데 더 만들자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데 모두가 잊고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이거예요. AI 시대에 스스로 영상 제작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이 회사는 도대체 뭘 파는 걸까? 모두가 속도를 외칠 때 정지를 외치는 이들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영상의 홍수, 판단의 가뭄. 요즘 상황이 참 역설적이에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만들고 AI는 뭐 몇 버튼만 누르면 그럴듯한 걸 쏟아내는데 네, 그렇죠. 이상하게 광고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조회수는 높은데 정작 매출은 그대로인 기묘한 현상 말이죠. 그게 바로 튜니가 진단하는 시장의 핵심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문제의 본질은 영상의 퀄리티나 양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바로 판단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의 부재요? 네. 과거에는 영상 하나 만드는데 돈이랑 시간이 엄청 들었잖아요. 맞아요. 실패하면 타격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이 영상을 만들어야만 하는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의 문턱이 높았던 게 일종의 강제적인 필터 역할을 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비싸고 어려우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싸고 빨라졌어요. 누구나 쉽게 만드니까 그 강제적인 필터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뭐랄까, 값비싼 재료를 다룰 땐 신중하게 레시피를 연구하던 셰프가 갑자기 무한리필되는 저렴한 재료를 손에 쥐고는 레시피 없이 막 요리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럴듯한 요리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먹어보면 맛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튜니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군요. 우리는 영상 제작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광고 판단 구조를 설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요. 이 정의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제작이 아닌 정지, 즉 멈추는 게 되는 거죠. 멈춰서 뭐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는 시장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왜 우리 제품을 사지 않는가?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우리를 몰라서인가? 못 믿어서인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가?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네요. 이 답이 없으면 영상을 만드는 건 그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지도나 무기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행위와 같다는 거군요.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목적 없는 영상, 역할 없는 영상, 이런 것들이 양산되는 구조 자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구들, 그러니까 광고, 영상, AI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인식을 설계한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튜니 철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죠. 이들에게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특정 인식을 설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사람은 모든 정보를 이성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느낌으로 판단하죠. 맞습니다. 느낌, 맥락,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판단의 지름길, 일종의 숏컷을 만들어요.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건 비싸지만 가치가 있겠군. 이건 싸 보이지만 믿을만해. 같은 그런 직감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느낌 자체를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는 것. 그 지름길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기둥인 영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영상은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영상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인식을 만들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 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그걸 써야 한다는 아주 실용적인 태도예요. 영상 회사가 영상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기둥인 AI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제일 뜨거운 주제잖아요. 튜니는 AI를 숭배하지도
그렇다고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AI가 제작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은 명백히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 하나를 동반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위험이 뭘까요? 바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AI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거든요.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지, 우리 브랜드의 역사와 맥락에 이 톤 앤 매너가 어울리는지 AI는 판단할 수 없죠. 그냥 명령받은 대로 가장 확률 높은 결과물을 생성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AI가 써준 카피입니다. 라는 말이 결국 저는 왜 이 카피가 좋은지 설명을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니는 사람과 AI의 역할을 칼같이 나눠요.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역할은 판단, 선택, 그리고 책임. 그리고 AI의 역할은? 구현, 반복, 그리고 속도. 이 선을 넘는 순간 광고는 의도를 가진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생성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선을 지키는 건 어쩌면 그게 미래의 광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생성형 AI 발전 속도를 보면 판단과 구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거든요. AI가 제법 그럴듯한 전략까지 제안하는데 이 선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답할 겁니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전략을 제안해도 수많은 대안 중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최선이다라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AI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책임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실제 광고를 만들 땐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광고 하나에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려는 욕심이었어요. 네, 맞아요. 브랜드 이미지도 챙기고 당장 물건도 팔고 제품 설명까지 다 하려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튜니는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단순한 분류법을 적용하더라고요. 네, 모든 광고 영상을 역할에 따라 딱 두 가지, 브랜딩 영상과 마케팅 영상으로만 나눕니다. 딱 두 가지로요? 네. 중요한 건 영상의 길이나 스타일, 제작비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직 이 영상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유일한 기준이죠. 브랜딩 영상과 마케팅 영상,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브랜딩 영상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이 브랜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존재로 인식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 클릭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당장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 이 브랜드는 프리미엄이다, 기술에 집착하는 곳이다, 뭐 이런 무형의 느낌을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장기적인 인식의 자산을 쌓는 거죠. 듣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처럼 들리는데요. 당장 다음 달 매출이 급한 스타트업 대표가 듣는다면 속이 좀 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브랜딩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장 생존이 급하거나 예산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무리하게 시도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하는 브랜딩은 자기만족이나 자원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리죠. 그렇다면 그 대안이 마케팅 영상이겠군요. 여기죠. 지금 당장 행동을 일으키는 것, 클릭이든 문의든 구매든 말입니다. 그럼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아름다운 미장센보다는 명확한 논리와 강력한 설득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른지, 왜 지금 이걸 사야만 하는지를 1, 2초 안에 보여줘야 하죠. 이것이 마케팅 영상이 숏폼 형식에 최적화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고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브랜딩만 할게요. 혹은 마케팅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바로 대부분이 하는 실수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핵심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브랜드의 상태에 맞춰 둘의 비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튜니의 역할이 바로 이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지금은 신뢰가 부족하니 마케팅 영상 80%로 판매를 일으키면서 브랜딩 영상 20%로 서서히 인식을 쌓아갑시다. 혹은 반대로. 네, 이미 인지도는 충분하니 지금은 마케팅에만 100% 집중해서 쌓아둔 인지도를 매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 이전에 브랜드의 전체적인 광고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군요. 마치 투자 컨설턴트가 고객 상황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것처럼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판단 구조를 설계한다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네, 그들은 영상이라는 개별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부터 함께 짜는 거죠. 그럼 그 판단, 즉 전략이 서고 나면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질까요? 보통 광고회사 미팅하면 저희가 재미있는 아이디어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튜니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외였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아이디어는 그냥 소음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소음이요? 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업무 순서를 지킵니다. 1단계 전략, why, 2단계 전술, how,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실행, 제작. 이 순서가 무너지면 모든 광고가 소위 감이나 담당자의 취향에 의존하게 된다고 경고하죠. 1단계 전략, 즉 Y는 왜 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절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숏폼 광고 전략은 딱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제품의 핵심적인 차별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능 저격형. 아, 말로 설명하는 대신 그냥 보여주는 거요? 예전에 유행했던 이 블렌더로 아이폰을 갈아버리는 영상 같은 게 딱이겠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둘째는 혹시 이런 불편함 겪어보셨죠? 라며 공감을 자극하며 시작하는 문제인식 해결형. 네, 셋째는 단순히 우리 제품 싸요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 가격의 합리성을 납득시키는 가성비 부각형. 마지막으로 넷째는 실제 고객 후기를 활용해 사회적 증거를 만드는 후기형입니다. 이 4가지 범주 안에서만 전략을 수립해요. 전략이 정해지면 그 다음 2단계 전술 how, 즉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같은 전략이라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같은 기능 저격형 전략이라도 이걸 쓰면 이런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득과 성과를 자극하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네. 이걸 안 쓰면 이런 끔찍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손실 위험을 회피시키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이유와 맥락을 설득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튜니에게 쇼컴 영상이란 하나의 잘 만든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 결과물에 닦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전략 Y를 유지하면서 시작 방식인 전술, how만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얻는지 냉정하게 테스트하는 거죠. 창의성이나 감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은 아주 효율적이고 데이터 기반이라 설득력이 있는데 문득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네요. 바로 돈 문제요. 그렇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은 왠지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광고주가 가장 먼저 던질 질문, 그래서 영상 한 편에 얼마예요? 이 질문에 튜니는 어떻게 답할까요? 자료를 보니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그 이유가 바로 영상이라는 작업의 본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상은 단가로 비교하는 순간 그 의미가 사라지는 작업이라고 해요. 아, 네, 예를 들어 똑같이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그걸로 전략과 전술이 명확한 한 편의 효과적인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무 판단 없이 그저 그런 10편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개별 영상의 가격이 아니군요. 네,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구성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아, 또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단순히 고객의 예산을 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자원으로 본다는 관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산에 대해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해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같은 무책임한 말 대신 이 예산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성과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준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광고비를 쓰는 브랜드에게 500만 원짜리 브랜딩 영상을 제안하면서 이걸 고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봅시다 라고 말하는 건 전문성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거죠. 대신 그 예산의 현실적인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준다는 거군요. 이 100만 원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엔 부족하지만 어떤 메시지가 시장에서 통하는지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에는 아주 귀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 솔직함이 때로는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오래가는 신뢰는 이런 투명함에서만 나온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태도는 튜니의 가장 중요한 내부 원칙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한다. 와, 강력하네요. 네. 예산이든 방향이든 솔루션이든 자신들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핵심 전문성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모든 의료를 다 받지는 않는다는 말이군요. 영상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병통치약을 찾거나 예쁜 영상이 곧 좋은 광고라고 믿는 광고주와는 애초에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생각하고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광고주와는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튜니 AI 광고 창작소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들의 인식에 바뀌는 구조를 설계하는 곳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파는 게 아니라 냉철한 판단을 파는 조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 가치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들의 정체성을 담은 최종 선언문 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상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판단부터 함께 만듭니다. 정말 강렬한 문장이네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당신의 일에도 적용해 볼 만한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튜니는 고객이 영상 제작을 의뢰하기 전에 스스로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 GPT를 판단 도구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 영업 도구가 아니고요. 네, 단순히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장치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실행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의 판단을 명확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당신만의 판단 도구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특정 질문이 적힌 체크리스트일 수도 있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료와의 대화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실행을 보호해줄 당신만의 정지 버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